여기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면서 극심한 수준 차이를 느끼고 불만을 표출하는 영국 여대생이 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고통을 느끼는 이 여대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제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에든버러에 살고 있는 22살 여대생 이사벨이에요. 차량 정비 관련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자치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고 웹개발학과를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중고등학생 때는 관심 있는 취미 생활도 크게 못 즐겼었죠.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영화, 만화책, 웹툰, 게임 등 뭐든 보고 즐기죠. 지금은 프로그래밍 학과를 전공하고서 애니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선 궁극적으로는 제 이름을 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만드는 게 꿈이죠.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부모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만화도 보고 게임도 즐겨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20살 말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의 용돈에다가 따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동아시아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적지만 조금씩 일해서 여행 경비를 모았죠. 부모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대학생활 외에도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했죠.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디저트 카페에는 또래 직원들이 많아서 즐겁게 일을 했어요. 린다 매니저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일하는 주말에는 남편 헨리가 와서 일을 도와주시곤 했어요. 헨리는 제가 처음 보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한국을 잘알지도 못할 뿐더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상태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나라 아니겠어요? 제가 애니를 너무 좋아해서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일본 사이트에서 한국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 옆에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사이트에서 말하기로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도와준 적이 있는데 고마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고 일본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개념 없는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가랑이가 찢어진 상태라면서 안타까운 나라라더군요. 그리곤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을 모방해대고 일본 국토인 다케시마도 본인들 땅이라며 우겨대는 미개한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매니저 린다의 남편이 한국인이라서 많이 놀랬죠. 저분도 제가 아는 것처럼 속이 좁을까, 인성이 안 좋을까 하면서 시선이 곱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매니저님 말만 듣고 따랐고 남편분 헨리의 말은 은근히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2주차쯤에 마감 준비를 하려고 꽉 찬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낑낑대며 나가려는데 헨리가 쓰레기 봉지 달라면서 본인이 버리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저님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없냐고 더욱 신경을 써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직원 선배들 사이에서는 헨리가 매니저님보다 친절하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더군요. 손님이 많아서 바쁠 땐 어느샌가 매장에 오셔서 캐셔도 봐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열리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알바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카페 오픈 4주년 기념으로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고 회식으로 소소한 파티를 했어요. 저 포함 직원들 5명과 린다, 헨리까지 총 7명이 모였고 가볍게 맥주도 마셨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주 정도 쉬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 언니인 패트리샤가 요즘 동아시아를 묶어 여행 가는 게 유행이라면서 장거리 비행으로 일본 가는 김에 한국도 들려 여행 다녀오라고 추천해줬어요. 패트리샤 언니의 친구들도 두 나라를 함께 다녀왔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문화가 비슷한 듯 달라서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영어도 잘한다면서 본인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간 헨리의 행동에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이에 헨리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좋고 소매치기에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다고 애국심을 펼치며 자랑했어요.
저는 후진국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치안이 좋을 수가 있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자세히 찾아봤더니 도시들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았고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다른 직원 언니 엘리는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엘리 언니는 노래를 달고 사는 언니인데 매장에서 거의 노래 틀기를 담당하죠. 좋은 노래가 많았었는데 그 노래들이 거의 한국 노래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깐 여기저기서 한류와 K문화 얘기가 나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이날 회식에서는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들이 생겨났고 제가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되는 일본과 한국을 함께 여행하게 된 계기가 됐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커뮤니티에는 각국의 친구들이 있는데 마침 한국인 친구도 있어서 일정을 물어보고 맞췄어요. 그렇게 4박 5일의 일본 여행과 2박 3일의 한국 여행 일정을 잡았고 대망의 출국날 일본으로 먼저 출국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관광지와 문화체험의 일정이 있었어요. 각종 게임쇼와 애니메이션 페어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게임과 미디어상으로 알게 된 일본 현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일정도 있어서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부터는 정말 난관의 연속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승무원들의 안내가 영 불편했어요. 뭘 물어보면 얼굴은 웃고 있긴 한데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었고 굉장히 불편하게 번역 어플을 틀면서 소통했어요. 심지어 어떤 공항 승무원은 택시 승강장을 물어봤는데 웃는 얼굴로 다른 설명 없이 냅다 손가락으로 택시 승강장을 가리켰어요. 당황했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도 애써 쓴웃음 지으며 이동했죠. 그렇게 호텔에 가서 짐을 풀렀고 저녁에 가벼운 혼술을 하러 골목에 있는 작은 오뎅집에 갔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발길이 멈춰졌고 인사를 하며 들어갔죠.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술집이었고 닷지 테이블에 앉아 오뎅을 셀프로 가져다 먹는 구조여서 혼술하기는 좋았어요. 시원한 생맥주를 시키고 오뎅꼬치를 집어먹는데 간장을 찍어 먹으라며 옆 테이블에서 먹던 소스통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인상이 확 찌부려졌어요. 왜냐하면 옆에 남성 두 분이 이미 오뎅을 찍어서 먹고 있었던 비위생적인 간장통이었어요. 저는 새 걸 달라고 요구했는데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니 당연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에 피곤하기도 했고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냥 오뎅만 먹고 올라왔죠. 영 안 풀리는 일본 여행인가 싶다가도 첫날이니 괜찮겠지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기대에 찬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에 갔고 유명한 행사인 만큼 세계 국가의 애니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온라인 상으로 알게 된 친구 유토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어서 연락을 한 뒤 광장 중앙에서 만나기로 했죠. 영어를 조금이나마 할 줄 알아서 겨우 소통이 됐어요. 유토랑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블리치와 관련된 부스를 가장 먼저 가서 즐겼어요. 다양한 굿즈 구경과 실제 블리치 캐릭터와 즐기는 게임도 있었고 올해 한정판 제품들만 모아서 판매하길래 알바로 번 돈의 반을 다 쓴 것 같았어요. 다른 애니메이션 또한 다양하게 구경했고 한 3-4시간 정도 쉬지 않고 페어를 즐겼더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일본 우동과 덮밥집에 갔어요. 메뉴가 크게 다양하지 않아서 연어덮밥과 미니 튀김 우동을 시켰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특히 톡 쏘는 와사비는 절대 못 먹고 평소에 스시 먹을 때도 와사비를 빼달라고 하죠. 연어덮밥이 너무 느끼했고 와사비를 못 먹으니까 락교를 숟갈마다 먹게 됐는데 거의 락교로 배가 찼죠. 튀김 우동은 더 기름져서 한 입만 먹고 남기고 말았어요. 유토가 왜 이렇게 못 먹냐고 락교를 더 시켜준다고 했는데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미 배도 부르고 밥이 물려서 넘어가질 않다고 괜찮다 사양했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저녁을 먹고 유토와 헤어진 후 호텔에서 일찍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72시간 동안 도쿄 메트로와 도에이 지하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쿄 메트로 패스권을 사서 시부야와 고토구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했죠. 전날 만난 유토가 4시간 정도 스케줄이 빈다고 관광을 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숍에서도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졌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일본풍의 건축물과 메이지 신궁을 같이 관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소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은 이틀 정도 여행 때는 절대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니라면서 조언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시내버스를 타다가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피부과를 갔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유토도 되게 이해 안 간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곤 다른 몇 곳의 병원을 갔는데 소통이 어렵다는 둥 어이없는 이유로 진료 거부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일본 현지에 와서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점이 더 많아져 갔죠. 그리고 한국 여행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유토는 그런 후진국에 왜 가냐며 가면 고생만 할 거라고 하더군요. 유토도 제가 찾아봤던 일본의 기사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좀 떨떠름해졌어요. 그렇게 유토와도 헤어지고 병원에 갈 일 없도록 더욱 조심해서 혼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일본 마지막 일정에서 간 고토구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했는데 역시나 거의 모든 교통 시스템과 표지판이 일본어였고 유토가 없으니 혼자 관광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틀어대면서 버벅거렸고 차도 몇 번 놓치고 누가 봐도 처음 와본 관광객이었죠. 일본 여행에서 제가 간 애니메이션 페어와 유토를 만난 것 빼고는 특별히 인상 깊은 여행은 아니었어요. 관광이 어려워서 호텔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한국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웃긴 게 또 새로운 나라를 간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었어요. 저는 일본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출국날 점심을 일본에서 먹고 출발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전날 땡겼고 한국에서 첫 끼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죠. 많이 알아보니까 때깔 좋은 분식이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도착해서 얼른 분식이 먹고 싶었죠. 한국은 서울에서 종로, 홍대, 성수를 관광하기로 정했어요. 한국은 일단 제일 먼저 일본이랑 비교됐던 건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어요. 깔끔하고 멋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 덕에 빠른 입국 심사를 마무리하고 공항을 나왔죠. 저는 호텔로 가는 지하철이 있길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직통 전철이었는데 엄청 놀랐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거리의 시내로 가는 열차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가요. 하나로 대략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5천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서울역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절로 비교가 되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전철은 노선별로 컬러도 분명하게 분류되어 있고 모든 단어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체계적인 데다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행되는지 알고 나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 순식간에 도착해서 택시로 6분 거리의 호텔에 도착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택시 안에서 본 한국의 도시는 무척 현대적이었고 세련됐었죠. 정말 쓰레기도 안 보이고 깔끔한 도시여서 창문만 보면서 왔어요. 제가 영국에서 찾아봤던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일본이 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점인가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날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영지와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영지와 함께 광화문을 간단히 구경한 후 종로 3가의 포차거리라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광화문은 조선시대 경복궁 정문으로 한국의 왕조 역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엄하게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아 현대적인 건물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지인 친구와 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즐겨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멋진 광화문에서 간단히 사진을 찍고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전통 팔찌를 만드는 공방에 가서 한국 여행을 기념하는 팔찌도 만들고 약과와 전통주를 먹으며 한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대망의 종로 3가 포차거리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남녀노소의 인파가 모두 즐겁게 떠들며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고 이토록 안전한 한국의 좋은 치안에 놀랐어요. 거기는 새벽 2, 3시까지 인산인해하고 4, 5시까지 하는 가게들도 많다고 소개해줬어요. 영국은 8, 9시만 돼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분위기여서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영지와 신나게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영지 친구들이 근처라면서 놀러 왔어요. 또 한 번 놀란 점은 확실히 일본인들에 비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어려움 없이 술자리를 즐길 수 있었고, 덤으로 한국 친구도 2명이나 더 사귀었어요. 한국에선 술 마시면 그냥 모두 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는 일본만 여행하려다가 한국까지 오게 된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전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솔직히 일본보다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한국이 더 선진국 같고 좋다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며 도시며 모두 깔끔하고 여행객들이 안전히 여행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게다가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특출나다고 칭찬이 절로 나왔어요. 친구들이 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냐고 묻길래 일본 사이트에서 우연히 본 한국 소개 기사를 말해줬더니 말도 안 되는 글이라며 제대로 된 기사를 보여줬어요. 저는 술이 깰 정도로 충격에 빠졌어요. 경제 개발은 개뿔, 조선을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식민지로 이용했고 많은 강탈과 폭력 등 끔찍한 만행들을 알게 됐죠. 영국도 긴 시간 동안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해왔기에 안타깝고 숙연한 마음을 평소에 지니고 있는데 일본의 떳떳한 태도에 대해 더 화나고 어이없었어요. 알고 보니 일본이 더 억지스럽게 우기는 부분이 많았었고 독도는 온전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도 여러 증거들로 입증이 된 상태였죠. 저는 일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어요. 놀라운 점은 친구들은 그래도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건 맞다고 이해하더군요. 한국을 괴롭히고 욕하고 모함하는 일본에 대해 관대했던 친구들의 태도가 멋졌고 배워야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뜻깊은 긴 밤을 재밌게 보내고 다음 날은 푹 자고 늦은 점심을 먹고 홍대 거리를 구경할 예정이었죠. 점심은 호텔 근처의 명동에서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줄이 꽤 길더군요. 길지만 금방 줄어들어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점심을 먹었죠. 칼국수는 너무 맛있었고 김치가 좀 매웠지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맛에 계속 먹게 되었고 제가 약간 매워하니깐 점원들은 충분히 매울 수 있다고 물에다 헹궈 먹으라며 친절히 그릇까지 내어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도 계속해서 리필해 주시고 밥도 한 공기 제공된다면서 말아먹어 보라는 것이었어요. 양이 많아서 좀 남겼지만 밥도 한 숟갈 말아먹어 봤더니 면이랑은 다르게 또 맛있더군요. 그렇게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홍대거리로 이동했어요. 다시 지하철을 타도 영문 표기도 잘 되어 있고 스크린 도어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쉽게 탑승해 홍대 입구로 갈 수 있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고생한 시간이 많아서 다시금 비교가 됐죠. 홍대는 도착하자마자 젊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버스킹 문화도 잘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핫한 음악과 춤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구경할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많아서 쟁일 구경하고 쇼핑을 즐겼어요. 여기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관광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팝업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성수에 잠시 들렀다가 저녁에 다시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한국을 떠나려니 일본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한국에서의 짧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내보면서 여행을 해본 결과 오히려 반대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이 더욱 발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나라 경제와 무역에서는 앞서 나갈 순 있어도 문화나 시민의식의 수준의 차이가 한국보단 뒤떨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소통이 안 되어서 사귄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유토처럼 한국을 과장하여 질타하고 무시하는 부분 등 불편한 점이 꽤 많았죠. 취미는 취미대로 즐길 거지만 굳이 일본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아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말고 특별히 특출나는 게 없달까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하는 3명의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더욱 궁금하고 한 번 더 제대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사연을 제보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 여행을 하던 중 한국의 매력에 빠진 영국 여대생 이사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서 다행인데요. 쭉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한튜브는
한국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많은 제보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